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모의정책 갈등 조정회의에서 조정자 역을 맡은 이찬우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팀의 갈등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사례,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정한 가정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공송운동 행복기숙사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현실에서는 공송운동 행복기숙사를 건립하려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이에 맞서는 주변 아파트 주민이 주된 이해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려대, 한양대 같이 인근 대학의 기숙사 설립을 둘러싼 갈등도 다룰 필요가 있음을 느껴서 인근 대학 기숙사 건립 갈등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임대업자를 공송운동 모델의 이해 당사자로 추가하였습니다. 현실 속에서 공송운동 행복기숙사는 주민들의 반대 속에 2월에 성북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8월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현재 시공사와 계약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 전후로 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저항은 여전했으며 건축 계획이 확정되어 기숙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주변 주민과의 갈등이 여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기숙사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당시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후 계속 불확정성과 위험성을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대학생 입장에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숙사가 정말 필요하지만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방향의 갈등 관리와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 팀원들 간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숭운동 행복기숙사가 아직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시점에서부터 영상을 시작하여 현실에서보다 더 나은 모습의 갈등 관리 사례와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산적해 있는 다른 비슷한 기숙사 건립 관련 사례에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 주변의 임대료는 서울 도심보다도 비쌉니다. 등록금에 월세에 허리가 휘죠. 저렴한 기숙사를 많이 지으면 좋을 텐데 이게 또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속사정을 밀착 카메라가 들여다봤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대학생 7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를 짓겠다고 발표한 건 1년 전인 지난해 4월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기숙사 신축 부지에서 2차선 도로를 건너면 초등학교 후문입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될 경우 소음과 분진 등 생활 피해와 대형 차량으로 인한 등하교 안전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학생 안전을 위해 별도 통학로를 마련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학생이 유입될 경우 성범죄가 늘어날 거라는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초등학교 가까이 있으면서 걔네들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애정한국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 기숙사 건립에 난항을 겪는 건 사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대는 한 대학의 사유지입니다. 이곳에 학생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4년째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 환경 훼손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반대하는 속사정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룸이 나무 돌아가니까 기숙사가 많이 지면은 여기 방이 더 많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반대죠. 정작 속이 타는 건 학생들입니다. 성북구청이나 고려대학교나 적극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노릇인 것 같습니다. 대학가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저렴한 기숙사를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이에 관계가 얽힌 주민 반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날 주민공청회 일정이 정해진 건 공청회 일주일 전인 12월 23일 금요일. 하지만 주민들이 성북구로부터 일정을 통보받은 건 공청회 이틀 전인 12월 27일 저녁. 그것도 문자를 통한 일방적 통보였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이틀 전 화요일 날 들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 6시 반에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성북구가 주민들의 의견은 뒤로 한 채 재단 측의 입장만 반영해왔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성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왜 주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지 않은지 저는 그거가 먼저 가장 의심스러워요. 지금 구청은 저희들 의견에 대해서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지금 저기 있는 전문가를 모신 사람들도 저희는 아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동의 문화라든가 아동의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동 전문가가 온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데려오고 싶은 전문가를 데려왔고 또 저희가 이에 대해 성북구는 기숙사 건설이 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 즉 주민 의견을 일부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야지 사업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반발이 큰 것은 하숙집과 원룸 등 임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입니다. 기숙사비는 일반 하숙비의 4분의 1 수준인 15만 원에 불과해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겁니다. 15만 원으로는 저희로서는 있을 수 없는 금액인데 일단 저희하고 받는 거와는 가격 경쟁에서 이게 저희가 이길 수 없는 금액이고 이자는 이자대로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이중과에 저희는 그런 시달리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생존권 면에서 저희는 그냥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죠. 또 학생들이 원룸을 선호하면서 일반 주택을 개보수하는 등 최근 들인 비용만 수천만 원에 달한다며 답답함을 전했습니다. 그 부채 탕감이 다 안 된 상태였는데 학생 애들이 이제 다 원룸 스타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집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형편에 맞게 집을 개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는데 개조를 하니까 또 돈이 들어가죠.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불법을 저지르는 구청은 물러나라. 약속했던 생탁장 지어라, 지어라. 아이들 학습권 뺏는 기숙사 물러나라, 물러나라. 임대업자 재산권 침해하는 기숙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팀장님, 이대로 가다가 마지막 공청회고 뭐고 다 무산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들 상대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반대니. 저 결사반대 소리만 들어도 이젠 진력이 납니다. 저희 측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위에서는 어떻게든 협상을 하라는데. 혹시 기숙사 건립추진 반대위원회 다음 회의 날짜 아십니까? 모레 7시랍니다. 근데 어차피 회의 결과는 반대라고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소문을 흘려야죠. 이번에도 공청회 파행되면 수통이고 뭐고 그냥 기숙사 건립 강행한다고요. 이대랑 홍대 기숙사 관련 소송 사례를 봤을 때 주민들도 어차피 법정까지 가서 다투면 자기들이 힘들다는 거 알 겁니다. 뭐 그래도 자기들이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계속 반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재단이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만 힘들어질 거다. 차라리 협상을 강하게 해서 뭐라도 얻어내자. 뭐 이런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 괜찮네요. 그런 방법을 써봅시다. 이게 뭡니까? 공청회 파행되면 법대로 강행한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당신도 우리 이렇게 참석시키려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도 또 이러시네. 그냥 강행하려던 걸 주민들 의견 수렴해 보겠다고 이렇게 자리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주민 핑계 대시는 거예요? 참 좋으시겠어요. 맨날 이렇게 주민 핑계만 대면 되니까. 자, 그만들 하시고 일단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어렵게 모인 자리인 만큼 좀 생산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각자 기본 입장들 정리해 오셨죠? 그럼 그것부터 서로 이야기해보는 걸로 합시다. 말할 것도 말 것도 없고 저희들 입장은 간단합니다. 기숙사 짓지 말아라.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지금까지 구청이나 재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건축계획 발표하고 건축 허가 신청하고 주민들 간에 이론 방구도 없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소문제, 안전 문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대학생들 들어오면 담배니 술이니 초등학생 교육에 악영향 끼치는 건 당연할 텐데 마땅한 대안도 없어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쪽에선 주민들을 협상 상대로나 생각하긴 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최대한 주민분들 편히 봐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식적으로 공청회만 3-4번 열렸습니다. 그때마다 반대 시위하시면서 무산시킨 건 주민 측 아닙니까?
저희 측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민분들과 이해 당사자분들을 생각해서 최대한 배려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거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배려라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준 게 오히려 배려죠. 선심이 아니라 저희 측 성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단 측에서는 솔직히 아쉬울 게 없어요. 아 진짜 자꾸 주민 얘기하시는데 임대업자들 신경도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뭐 딱 보니까 주민도 신경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주민들 말고 임대업자들도 되게 중요한 당사자라고요. 갑자기 기숙사 짓는답시고 하면은 저희 임대업자들 다 죽으란 소리밖에 더 됩니까? 적절한 보상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시면 이거 소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더 말해보자면 지금 기숙사를 건축하겠다고 한 부지는 선거 때마다 초등학생을 위한 생태 학습 체험장이나 다목적실을 위해 쓴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동성운동 주민들을 위해 수여할 공간이 외부인 기숙사를 위해 사용되다니요. 이거 약속 어기신 거 아닙니까? 시작부터 불신을 시작했는데 뭘 믿고 협상을 합니까? 약속이라뇨. 저희는 그 부지에 무언가를 지어드리겠다고 확약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주민 여러분이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일 뿐인 거죠. 아니 계속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도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먼저 대화하자고 한 쪽이 누군데 결국 이렇게 협박으로 나오는군요. 아니 성북구청은 성북구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 아닙니까? 도대체 왜 자꾸 주민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재단 편만 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음 지방선거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계시죠? 이대로 기숙사 건축 강행하면 다음 선거에서 저희 동서운동 편은 없을 테니 각오하세요. 저 이 자리에서 다음 선거를 언급하시는 건 애초에 그쪽이 저희 애들 불량으로 매도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거기 재단 측은 저희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제가 진짜 그쪽 본부장이 우리 애들한테 한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담배 피우고 알 건 다 아는데 문제가 되겠냐라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전 더 이상 대화 못하겠습니다. 이만 가시죠. 역시 안 되겠네요. 저희끼리 논의하다가는 아무런 진척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이제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그냥 건축허가 내주시고 기숙사 지으면 안 됩니까? 지금도 기숙사 지으면 들어오겠다는 주변 고려대, 성신여대, 한성대 등 15개 대학교 대학생들이 무려 2,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도 답답하긴 하지만 지자체로서 성북구민 입장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한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죠. 구청장님 다음 선거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번 갈등을 제3자에게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민과 임대업자 측에서는 이미 저희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어진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대화의장이 마련되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나아질까요? 그러면 그것마저 해보고 안 되면 건축허가 꼭 내주셔야 합니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갈등 조정관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한번 부탁드려보죠. 안녕하세요. 이번 동성운동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둘러싼 갈등 문제의 갈등 영향 평가와 조정을 맡은 이주정이라고 합니다. 본 조정자는 그동안의 공청회 자료, 뉴스 리포트 등을 확인하고 갈등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갈등 영향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쟁점을 도출해내어 갈등 상황을 명료히하고 이해관계자와 갈등 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면의 이해관계와 갈등 영향 요소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타협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번 갈등 영향 평가 부분은 첫 번째, 이해관계자 분석, 두 번째, 주요 쟁점사항 분석, 세 번째, 갈등 영향 요소 분석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동성운동 지역 주민, 그리고 주변 임대업자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동성운동 부지에 750명, 약 200억 원 규모의 행복연합기숙사 설립을 결정하자 주변 아파트 주민과 성신여대, 고려대, 근처 임대업자가 여러 이유로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운동 주변 아파트 주민과 임대업자의 기본 목표는 기숙사 건립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경우 나아가서 해당 부지에 생태체험 학습장이나 평생학습관을 지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세부 목표치와 쟁점 사항에는 차이가 있어서 반대 측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서로 연합하거나 쟁점 사항을 묶어서 협의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성북구청은 동소운동 행복기숙사의 건축 허가권자이자 여러 공청회 개최자입니다. 그동안 뉴스 인터뷰를 보면 성북구청은 행복기숙사 사업이 정책적 정당성과 절차에 일단 큰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소운동 주민들로부터 성북 구민을 대변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공청회 개최 때부터 불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일례로 주민들은 성북구청장실 앞에서 시위하는 등 선거권자로서 실질적 위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성북구청은 사학진흥재단과 주민들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일단 재단 측 입장에 더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은 행복기숙사의 주 입사생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은 월 20만 원 내외의 저렴한 수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대학생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대학생이 지역 초등생들에게 유흥문화 등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기숙사 입사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조정에 참여해 오해를 풀고 가치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기숙사 건립기금으로 볼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금리를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금리를 현행 2%에서 1%로 내린다면 기숙사 입사생들의 월 기숙사 비용을 1만 원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숙사비 인하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에 금리 인하를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쟁점 사항과 갈등 영향 요소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갈등 영향 평가를 실시하면서 진행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유, 이유야 많죠.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기관지가 약하고 굉장히 예민해요. 공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먼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서 공부하는데 소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 동네에 교통량이 많아서 애들 학교 보내기 불안해 죽겠는데 공사한다, 대학생 온다 그러면은 트럭하고 차들 또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녀회 회장님이 그러시던데 요즘 대학생들이 장난 아니라면서요? 막 담배도 아무 데서나 피고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애정행 것도 아주 그냥 아유 정말 그런 거 애들이 보고 배울까 겁나네요. 아 맞아. 그리고 그 부지는 원래 우리 아이들 생태학습장이나 주민들 평생 학습권으로 쓰려던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변해버렸대요? 주민 간의 면담을 통해 도출한 쟁점 사항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사 중 그리고 공사 후 안전 문제가 존재한다. 두 번째, 주민들의 부지에 대한 희망 활용 용도가 다르다. 세 번째, 주차 문제. 네 번째, 일조권 조망권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특히 동소운동 주민의 대부분이 부지 주변에 있는 도남초등학교의 학부모라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안전, 교육 환경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실제 기숙사를 설립하면서 문제가 될 안전, 어린이 문화 문제와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정도의 격차가 커 보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부정적 외부 효과와 주민들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를 통한 오해 풀기, 과학적 자료와 설명을 통해 이 괴리를 줄이는 것으로도 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다음은 임대업자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기숙사를 신축하게 되면 그 원룸 수요가 줄어서 저희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임대업자들 주 연령층이 60대, 70대, 심지어는 80대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노후자금으로 하는 거라서. 임대업자의 입장은 매우 단순합니다. 수입이 줄어드니 기숙사 건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쟁점 사항이 단순하니 협상 테이블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줄어들어서 협상이 더 까다롭습니다. 쟁점 사항을 늘리고 가치 창조적인 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갈등에 있어 쟁점 사항 못지않게 감정적인 부분과 태도에 관한 부분도 갈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들은 재단과 성북구청에
무조건적인 건립 반대만 외쳐 윈 루스 게임을 자처했고 성북구청과 재단 측도 기숙사 건립을 전제로 하고 협상에 임하려는 태도 때문에 주민과 타협할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성북구청과 주민 측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그럼 구청이나 재단 측하고 협상이나 조정을 해보실 생각은 없었나요? 네? 협상이라뇨. 아니 이미 자기네들끼리 기숙사 건립하려고 짝짝꿍 다 해놓고 저번에 가보니까 공청회는 자기들 절차상 문제 해결하고 우리는 그냥 들러리로 세워 넣으려고 불러놓은 것 같은데 협상은 무슨 협상입니까? 설명회 한답시고 내놓은 설계도도 부실하고 우리 주민들이랑 임대업자들 나쁜 사람들로만 몰고 가고 말이야. 재단은 뭐 그렇다 쳐도 성북구청은 성북구민을 대표하려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 사람들 재단 측에서 뭐라도 받은 거 아니야? 저희는 뭐 건축 허가가 나든 안 나든 공사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알겠어요? 솔직히 주민들만 생각하면 진저리가 납니다. 공청회를 거의 6번 정도 개최했는데 할 때마다 와서는 구호 외치고 마이크 뺏으면서 진행 방해하고 아니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을 꼭 안고 가야 합니까? 어차피 사회 여론도 기숙사 건립 쪽에 유리한 입장이고 정책적 법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재단이나 구청 측에서 준비한 타협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는 없었나요? 안 그래도 저희가 주민들 불편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방음벽 설치한다, 세티도 하겠다 타협안을 구상해 봤는데 뭐 이걸 설명할 기회조차가 없었습니다. 아니 일단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참여한다 하더라도 오셔서는 화만 낸다니까요. 공청회를 개최할 때 혹시 건축 불허가를 전제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없죠. 솔직히 이게 그렇게 반대할 사안입니까? 하여튼 저희 측에서는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건축 허가를 내주긴 해야 하는데 지자체로서 주민 대표기관 역할도 해야 하고 시공사 선정해서 공사 들어가면 또 어떤 방식으로 반대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짓는다고 해도 기숙사 입사생들이 주민들 입장에선 눈의 가시처럼 보이겠죠. 건립 후에도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해 당사자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대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주민과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기숙사 건립의 여부를 자신들의 승패 여부로 정확히 치환하고 있고 상대방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반대만 하는 반발적 평가절하가 보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미 결론을 정해버린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성북구청 측이 상대 측을 협상 상대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순히 시혜를 베풀어야 할 민원인 정도로 본 것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학생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가면서 공격하고 세월호 사건까지 언급하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과 교육에 걱정이 되는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주민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와 감정이 상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라운드 제정을 통해 서로를 협상 상대자로 인식하고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조정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측의 감정적 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한다면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최우선 사항입니다. 현행 윈-루스 게임에서 윈-윈 게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협의하면서 가치 창조적인 대안을 모색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차 조정회의에 모두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의의 조정자인 이조정입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갈등 연의 평가 단계에서 파악한 여러분들의 입장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여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신다면 서로에게 득이 되는 윈윈의 결과를 얻기에는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지금부터 그라운드 룰을 제정하면서 서로에 대한 예의와 협상을 하고자 하는 자세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라운드 룰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만약 없다면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행복기숙사 건립 관련 갈등 조정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보고 그간의 쌓인 오해를 푸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관점 등이 물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합의하신 그라운드 룰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데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에서 행복기숙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네, 먼저 저희 사업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에 더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과 비용 문제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적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비용도 저렴한 공공기숙사의 공급 정책이 꼭 필요하지만 전체 기숙사의 수용률은 20%에 불과하고 특히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4.9%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기숙사 사업을 통해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값에 좋은 환경의 주거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대, 성신여대, 한성대 등 대학과 가까이에 있는 동서문동 6가 부지가 기숙사 부지로 적합하다 생각하여 추진하였으나 주변 주민과 임대업자 분들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공청회 자리에 제대로 참석도 안 해주시고 오히려 방해만 하시면서 되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희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분들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공청회가 열린다는 것도 무려 이틀 전에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저희가 성북구 주민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공청회라는 거 저희가 단순히 참석하기만 해도 허가 조건이 된다면서요? 저희는 분명히 기숙사 건축 반대 의사를 피력했는데 공청회 참석을 거부했다고 저희를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의사결정하는데 주민 여러분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공청회 참석이 기숙사 건립 허가 조건이라는 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공청회에서 저의 의견을 들어보면 건축허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기숙사 건설의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이 계속 참석을 거부하시는 이상 공청회가 건축법상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단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고자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럼 어차피 답이 뻔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저희가 아이들 안전에 한참 예민해 있는 상황에 안전 전문가나 아동 전문가분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데려오고 싶은 전문가를 데려오고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게 도통 신뢰가 안 갑니다. 성북구청은 주민의 입장을 가장 잘 알고 대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도 할 말 있습니다. 저희 의견 듣지도 않고 기숙사 건축허가 내준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거 저희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기숙사 갑자기 짓는답시면 대학생들 원룸 살겠다는 수요 줄어들 테고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평화롭던 우리 동네 기숙사가 웬 말이야 진짜.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양측 모두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주민 측에서는 구청과 재단 측이 주민들에게 기숙사 건립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공청회 개최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을 그저 시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과 임대업자를 협상 파트너로 인식해서 건립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측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시기보다는 일단 구청과 재단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입장을 알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서 좀 더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그라운드 룰을 제정한 이유는 좀 더 예의 바르고 효율적인 협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동의한다고 서명한 만큼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켜주시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재단 측에서는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마냥 옳은 태도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동서문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안전, 복지, 그리고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재산과 관련된 가치도 공공적 가치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입장은 늘 얘기해왔듯이 안전,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공자중 안전뿐만 아니라 기숙사 설립 이후 대학생들의 유흥 문화로부터의 안전 우선시돼야 된단 말입니다. 기숙사가 건립되어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가 유흥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 안전을 생각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숙사 건립 때는 동성운동 육가는 대부분 제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같은 근린시설이 들어오긴 어렵습니다. 또한 성신여대 입구역 근처에 이미 발달된 상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생들의 수요는 여기서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좀 마음이 놓이네요. 하지만 직접적인 유흥시설이 입지할 수는 없더라도 대학생들의 유흥문화 때문에 아이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니 막말로 아이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 우려 덜기 위해서 건축 단계에서부터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즉 세티드를 적용하고 범죄 예방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순찰도 강화할 거고 이에 따라 CCTV 및 가로등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듣자니까 저희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주민 측에서는 계속 대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유흥문화 확산의 주범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공부할 만큼 했고 그리고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노력하는 열정 넘치는 젊은이일 뿐입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저희들에게 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턱없이 부족하고 등록금에 생활비에 그리고 자취방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을 오해하고 계신 주민분들께 그 편견을 깨고자 발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조정장님, 제가 준비한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대학생도 이번 갈등 조정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만큼 얼마든지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박혜박입니다. 저는 대학에 올라와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 문제입니다. 대학에 들어오면서 등록금, 생활비 등 돈이 들어가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등록금만 해도 벅찬데 생활비에 월세까지 계산해보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내시는지 너무 걱정스럽고 죄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조금 멀고 허름하더라도 조금 싼 집을 구했습니다. 겨우 저 하나 누울 수 있는 공간에 밤에는 동네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런 고통이 저만 겪고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국대학신문 캠퍼스 라이프 조사의 결과 본가를 떠나 대학 인근에서 독립해 사는 대학생들은 약 4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 중 절반이 집을 나와 산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대학이 마련해준 기숙사가 아닌 자취나 학숙에서 사는 학생들은 20% 가까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온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구한 자취방은 과연 어떨까요? 좁고 그에 비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아주 열악합니다. 국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으로서 최저 주거 기준을 두고 있는데 서울시가 조사한 주거빈곤 실태를 보면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빈곤율이 36.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가장 몰려있는 관악구의 경우 50%가 넘습니다. 이 뜻은 2명 중 1명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주거빈곤을 보면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지수 RIR을 보면 1분위의 경우 50%가 됩니다. 이 50%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 중 절반은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만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등록금, 월세 다 내주시는데 생활비까지 빚을 수는 없어서
저에게 알바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행복 기숙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들어오면 다들 안 좋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경찰과 연계해서 캠퍼스 폴리스라는 활동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자취하는 곳에 순찰을 도는 것인데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든든하다고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죄율도 70%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주변 초등학교에 가서 멘토링 프로그램, 봉사활동, 그리고 기숙사 밴드를 결성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연도 합니다. 주민들의 즐거워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저희 대학생들은 저희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기숙사는 저희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복 기숙사는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건설에 부디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생들의 안 좋은 면만을 바라보고 편견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대학생 여러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까지 본 것은 좀 과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아파트 코앞에 기숙사를 짓게 되었으니 일조권, 조망권 침해는 당연하죠. 그리고 공사 중, 그리고 건립 후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안 그래도 교통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는데 주차 문제와 안전사고 문제가 가중될 게 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불편사항을 인식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일조권, 조망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해 층수를 조정하고 건물 중간을 비웠고요. 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숙사 주차장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전 문제 최소화를 위해서는 인력을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공사 중 안반을 파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방음벽과 전력 충격쇠를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외부에 소음 전광판을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대책들 언론을 통해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 우선 설계를 바꾸어서 일조권, 조망권을 조금 보장해주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과 소음 관련 대응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예산은 있는 건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행복기숙사 부지에는 평생 학습관이나 생태체험 학습장 그리고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사안이고요. 이런 시설이 초등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와 학습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만 교육위원회 관련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에서도 주장하시는 평생 학습관을 동사업 부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교육청 소관의 공유재산 사업으로 편입하여 추진해야 하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보면 기숙사 사업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신 시설이 세워지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주민분들 입장 생각해서 저희 기숙사에 주차시설 개방하던가 아니면 기숙사 시설 중 일부를 개방하는 그런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예산 문제도 있고 전부 들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요구하신 안전, 편의시설 문제 등의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거는 뭐 어떻겠습니까? 우선순위? 뭐라는 거야? 저희는 당연히 모두 다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얘기는 일부만 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협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도, 상대방이 원하는 정도의 거리를 좁혀가며 최대한의 이익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합의점을 찾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얻기 힘들 때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도 하지만 우선순위를 선정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주민 측에서는 우선순위를 상의해 보시죠.
그럼 우선순위는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편의시설, 세 번째, 주차 문제, 마지막을 일조권과 조망권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할 겁니다. 사실 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해결 방안을 다 제시했습니다. 어린이들 위험하지 않게 통학 시간에는 공사 차량 운행 중단시켜준다. 또 부모님들 안심하시라고 CCTV와 가로등 추가 설치하겠다. 기숙사 시설 개방하는 것은 물론 기숙사 건물을 두 동으로 나누어서 일조권을 보장해 드리겠다. 저희도 못 믿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약속하신 거 다 해주실 예산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제안한 안들은 저희 측 공공기금에서 대부분 해결 가능한 안들입니다. 다만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 여기서 설계를 좀 바꾸든가 지금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수준을 들어드리려면 그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죠.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숙사 건립되는 걸 지켜보고만 있나요? 확실하고 들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약속하란 말입니다. 지금 서로 같은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과 재단 측의 1차 협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측은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양보해 주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단 측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 보시거나 예산안을 좀 더 현실적으로 끌어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한 분이신 임대업자 측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 보니까 화장 딱 한 건 알겠거든요. 근데 저희도 괜히 돈만 밝혀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희도 다 늙어서 이런 거밖에 못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돈을 벌겠어 뭘 하겠어. 어쨌든 저희는 직접적인 보상 없으면은 이거 결사 반대야. 반대. 사실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인 보상은 어렵습니다. 임대업자가 사회적 취약계층도 아니고 저희 사업이 임대업에 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없고 상식적으로 임대 수익이 덜 난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네, 잠시만요. 지금 쟁점 사항이 현재로서는 금전적인 부분 하나밖에 없어서 협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임대업자 측과의 조정은 입장을 듣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쟁점 사항을 늘리거나 같이 창조적인 대안 모색을 통해 2차 회의 때 더 타협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업자분들 도와드릴 방안도 더 생각해보고 주민 측 우선순위대로 고려해볼 테니까 제발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주세요. 저희 대학생들도 지금 주거 문제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숙사 건립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럼 다음 회의 때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잘 생각해 볼 테니까 다음번은 좀 더 생산적인 이야기 하자고요. 그럼 오늘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하니 1차 조정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에서 가장 큰 의의는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이 조정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주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의견 차이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조정회의는 2월 28일입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제안을 현실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타협안이나 해결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토대로 각 측에서 입장도 다시 정리해 보시고 대안도 적극적으로 탐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청 건축과장 이비찬입니다. 앞선 1차 조정회의를 통해 주민들과 임대업자, 대학생, 그리고 재단 측의 입장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멉니다. 저희 측은 주민들과 임대업자들의 완강한 반대를 찬성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움으로써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재단과 대학생 측 생각해보신 방안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일단 저희 재단이 생각한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 금리를 현행 2%에서 1%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행복기숙사 사업의 주요 예산 조달처입니다.
만약 저희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한 달에 대략 700~8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고, 이러한 금액이 대략 30년 정도 덜 지출되니 대략 27억 정도의 여윳돈이 생기게 됩니다. 주민이랑 임대업자가 좋아할 만한 투자를 하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김숙사님. 그 금리 인하분은 저희한테 쓰는 거 아니었어요? 그 금리 인하분으로 저희 대학생들 말고 임대업자들이나 주민한테 쓰자는 말이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상황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떻게든 주민과 임대업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동서운동 행복기숙사 사업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숙사 사업이 틀어질 위험을 안고 기숙사비 인하 목적의 금리 인하를 계속 추진하든지, 아니면 타협 가능성을 높이고 기숙사 사업 무상 가능성을 낮추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대학생들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한 달 700만 원 중에 100만 원 정도는 저희 학생들에게 쓰는 거예요. 기숙사 입사생 중에서 학교 성적이 우수하거나 기숙사 생활 태도가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비록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진 않지만 저희가 안 받는 것보다는 낫고, 그리고 입사생들이 바르게 기숙사를 이용하는데도 좋은 유인책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예산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생들의 올바른 기숙사 이용을 유도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좋습니다. 저희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쓸지 얘기해보죠. 주민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은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먼저 염려해서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임대업자들의 요구는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업자들이 말하는 재산권 침해는 저희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사적 이익입니다. 그들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은 공공성을 모토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취지와 본분에 조금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상금보다는 지역의 공공의 이익이 되고 대학생들과 임대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임대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공공성이 드러나는 대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임대업자와 대학생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주변 환경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CCTV와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여 밤에 다소 어두컴컴한 거리를 환하게 만들고 범죄 예방도 하고, 그리고 소화기도 추가 설치하면 임대업자들과 대학생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 같습니다. 오, 확실히 젊은 친구라 그런지 아이디어가 샘솟는군요. 좋은 의견입니다. 실제로 대학가 원룸 임대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정리한 논문들 자료들을 보면 학교와의 접근성, 편의시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실제로 원룸 선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파이 익스펜딩을 위해서 제가 생각해놓은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성북구 주거정보 시스템 운영인데요. 첫 번째, 성북구에 있는 자취방 정보를 대학교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접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내기 1학년 친구들이 방을 구할 때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방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와 고려대가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계약 성사율도 높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임대업자의 요구사항이 단순해서 타협안을 찾기 어려웠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군요. 적극적으로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대업자 측은 이 정도의 방안으로 충분한 것 같으니 주민 측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평생학습관이나 다목적실은 동서운동 행복기숙사 내의 공간을 활용하는 게 제일 낫다고 보입니다. 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운전을 하는 대학생들이 거의 없으니 1차 회의 때 제안드렸다시피 현재 설계되어 있는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외부인이 아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증을 배부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생태체험장이 가장 큰 골칫거리네요.
이 생태 체험장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어야 할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좀 내주세요. 생태 체험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체험장 대신에 주민들의 일상에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이나 초청 강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설득하는 거죠. 글쎄요. 1차 회의에서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겠다고 제안했는데 반응이 미적지근했던 걸 보면 그 정도에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안에서 학생들을 위해 개방하겠다고 했던 기숙사 한 층을 아예 주민들을 위해 개방하는 것은 어떨까요? 따로 부지를 내어주기는 어려우니까 한 건물 안에서 여기는 우리 공간이다 라고 확실히 느끼게끔 주민들에게 한 층을 개방해 주는 거죠. 그럼 주민들을 위한 층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간 낮에는 어르신들의 노래교실이라던가 영유아이들의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학생들이 돌아왔을 때는 중고등학생들의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악기 연주, 운동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문화센터 같은 역할을 하면 최고일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과 비슷하네요. 다들 너무나도 좋은 의견이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숙사 한 층을 주민들의 공간으로 조성하면 그 층에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학생들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가요? 그 점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민들과의 갈등을 계속 안고 간다면 기숙사를 아예 짓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기존의 2인실을 3인실로 바꾸는 거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 층에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 50명이 줄어들게 되면 남아있는 기숙사생들의 기숙사비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생들도 그런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자면 첫째, 안전 문제는 기존에 재단 측에서 제시했던 것으로 추진한다. 둘째, 주민 편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 한 층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세미나와 같은 다목적 용도는 물론 문화센터와 같이 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한다. 셋째, 주차장 문제는 현재 설계된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때 외부인과 주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제를 실시한다. 넷째, 임대업자와 대학생의 상생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예산을 투입하고 성북구 주거정보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정도면 주민들과 임대업자분들도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중앙부처와의 면담을 통해 이 금리 인하는 목표를 꼭 반드시 기필코 달성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회의를 요청한 이유는 동서문동 행복기숙사 관련 권리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안 그래도 뉴스를 통해 동서문동 행복기숙사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반대가 아주 격렬하더군요. 하지만 지금껏 재단 측에서 잘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잘 극복해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체 자금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에 또 다른 무언가를 요청하시려는 건 아니시겠죠? 저희는 이미 할 만큼 충분히 다 해드렸습니다. 연초에 요청하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말할 것 없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최소한 저희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나서 대답해 주세요. 글쎄요, 한번 들어보죠. 말씀하세요. 일단 저희가 건의드리는 내용은 연초에 요청한 것과 같이 기숙사 건립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 이자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춰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인하 요청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이자율을 연 1%로 좀 낮춰주시면 이자로 사용되는 비용을 주민들과 임대업자, 대학생들 모두의 요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이죠? 만약 금리를 1%로 인하해 주시면
1년에 약 7,500만 원의 여윳돈이 생깁니다. 그중 1천만 원은 입사생들의 생활 지원이나 장학금 지급에 쓰고 1,500만 원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쓰겠습니다. 남은 5천만 원 정도는 원룸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서 대학생과 임대업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안들을 들어보니 기숙사 건립을 기본 목표로 상대 이해 당사자와의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네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구하는 공공성이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자꾸 특수한 경우라는 이유로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금에 대한 금리만을 파격적으로 인하해준다면 다른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기분 상하지 않겠어요?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지원해드리기 부담스러운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도 매우 난처합니다. 요즘 대선 주자들 공약을 살펴보면 대학생 공공기숙사 확대,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대와 같은 대학생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최근 청년 주거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인 만큼 동서문동 행복기숙사 건립 추진을 조속하게 하기 위한 금리 인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당성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인하를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초에 금리 인하를 건의하시고 나서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사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최저이자율은 집주인 임대 활성화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1.5%라서 금리를 1%까지 낮추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는데요.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필요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행복기숙사 건립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 금리를 연 1%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동서문동 행복기숙사 건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임대업자들과의 문제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행복기숙사가 될 수 있도록 완공되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책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1차 회의 후에 저희가 건립 반대 측 입장과 협상 전략에 대한 개별 회의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개별 회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재산권 문제를 생존권으로 되게 잘 연결을 시켜서 그게 대학생들 주거권보다 이렇게 우선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싶었는데 1차 회의 때 대학생들 발표한 거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만큼 대학생들 주거복지, 주거권이 이렇게나 정당화된 상황에서 저희 기존 입장을 쭉 고수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금전적 보상을 목표치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대학생하고 저희 임대업자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또 저희 실리는 놓지 않는 이런 식으로 방향 바꾸는 거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LH 대학생 전세 임대 주택 사업이란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주택을 임대해서 싼 가격에 대학생과 청년에게 이렇게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착안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재단 측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원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 수요 하락 걱정도 될 수 있고 대학생들 입장에서도 그 주거비 부담도 덜게 되니까 일석이조 아닐까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저희 주민 측에서도 사실 1차 회의 이후 저희 내부 여론을 살펴보니까 기숙사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재단과 구청 측에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과 대학생의 발표가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청과 재단이 지금까지 일을 주민들의 참여 없이 진행하려고 했던 걸 보면 여전히 그저 어떻게든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한 말뿐이고 저희 쟁점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주차 문제 등에 관해 감시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단과 기숙사 운영과 불편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기숙사 건립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초 저희 목표는 동성운동부지의 기숙사 건립을 막고 주민 편의시설을 세우는 것이었지만 기숙사 건립으로서 침해될 수 있는 안전권, 주민복지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관 건립 청원서를 냈지만 거부된 것으로 봐서 구청 측 말대로 기숙사 건립을 막는다 해도 저희가 원하는 시설을 세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전략은 안전, 주차, 일조권, 조망권 문제에서 재단 측에 타협안을 수용하는 대신 기숙사 내 주민 편의시설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좋은 전략 같습니다. 다만 저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처음에는 기존 저희 입장을 고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쪽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걸 조금씩 양보하는 걸로 합시다. 역시 대책위원장님 최고입니다. 네, 지금부터 동성운동 행복기숙사 건립 관련 갈등 조정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측에서 오늘 타협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부 회의를 통해 많은 준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으로 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재단 측에서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기숙사 건립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 이자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생긴 거죠. 참고로 이 금리 인하 사업의 본 목적은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인하하는 데 있었으나 학생들의 양보로 대부분의 예산이 여러분들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좀 얘기해보자면 2순위인 주민 편의시설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 게 역시 일부만 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린 4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4순위인 일조권과 조문권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변경된 설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예산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야죠. 아무런 협의도 없이 무작정 포기하라고 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주차 공간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내놓았으나 원론적인 답변밖에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각자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으니까 1순위인 안전 문제부터 다시 차례대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안전 문제와 소음 문제에 대해 저희 측이 먼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주민 측에서는 재단과 구청 그리고 대학생들이 저희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시하신 제안들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회의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이를 총괄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주민들을 참가시켜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이 예컨대 고성 방가를 한다거나 무분별한 흡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숙사 규칙 제정에 주민 측이 참여해서 같이 규칙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역시 진심으로 주민 측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 내부 회의에서 기숙사 생활태도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그것도 주변 주민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의 진심을 제발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전 문제에 대한 협의는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측은 혹시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 관련 쟁점 사항에서 위원회 설립을 전제로 재단 측의 타협안을 사실상 수용한 만큼 기숙사 입사생 수를 100명이든 200명이든 줄여서 주민들을 위한 평생 학습관을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숙사 내 시설이 아닌 별도의 시설로 말입니다.
추가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작은 도서관 같은 주민 편의시설을 짓는 것은 인원을 줄이지 않고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입사 인원을 200명이나 줄여서 평생학습관을 짓자는 건 지나친 요구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기숙사비 절감을 포기함으로써 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데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2순위까지밖에 못 들어주겠다고 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주차 문제 역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진 아파트는 통행량 때문에 정문과 후문에 차단기도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숙사 지어지면 그 직원들, 학생들과 그 가족들 차로 더 미어 터질 것 아닙니까? 주차난은 구청 측에서도 늘 인식해오던 문제이고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건 무리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저희가 진작 실행에 옮겼겠지요. 1차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숙사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직원들과 입사생들, 그 방문객들은 얼마든지 수용 가능할 것입니다.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은 타 지역 학생들이거나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않은 학생들일 텐데 자가용 자동차를 소유한 학생이 분명 많지 않을 겁니다. 차량 등록제를 실시해서 주변 주민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신 주차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어마어마한 돈을 좀 더 중요한 안전 문제와 편의시설 문제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방금 저희가 요구한 주민 편의시설은 무리라고 하셨잖아요. 주차 문제를 포기해도 저희가 원하는 바를 얻어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양보를 해주시죠. 저희가 아무리 양보해도 50명 정도의 학생들을 기존의 2인실로 배치해 호실 개수를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그마저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한 층을 온전히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 섭외에도 추가 예산을 활용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약속으로만 끝나선 안 될 것입니다. 모두 코앞에서 진행되는 일이니만큼 저희가 계속 감시할 것이니 말입니다. 네, 주민 측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안전,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재단과 구청은 1차 조정회의 때 약속하신 것에 더해 기숙사 규칙을 제정할 때 주민 대표를 포함시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 편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재단은 기숙사 한 층을 온전히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조성하고 생태체험학습장에 관한 요구를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임대업자 측의 요구사항에 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기숙사 건립추진반대위원회 임대업자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솔직히 이번 회의처럼 지자체나 재단에서 좀 더 일찍이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과 문제나 정보를 공유한 뒤에 그 다음에 기숙사 신축을 진행했다면 훨씬 나았을 텐데 말이죠. 저희가 임대업자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입장을 좀 고려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 입장에서 부담되는 건 이해해요. 근데 저희도 분명히 정당한 사업 이익 얻어내려고 어마무시한 세금 내면서 이렇게 돈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장 기숙사 들어오게 되면 저희 수백 명 고객 있는 거 당연지상 아니겠어요? 그렇게 단정 지어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요구하셨던 보상금 항목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상되는 손실이 정확히 어느 수준인지 책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또 저희 예산 안에서 그걸 해결하기에는 좀 무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보상금 지원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렇듯 진척 없는 논쟁만 벌이고 결국 임대업자 분들께서 얻어가시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금 유형의 지원금 항목은 다소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앞서서 과연 임대업자 분들께 지급될 이 보상금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기금은 분명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일종의 공금인데
이 돈을 바로 임대업자님들께 지급하기에는 다소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저희로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럼 간접적으로라도 잃어버린 손실 그거 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마련하신 대안이라도 있는지. 물론입니다. 앞서 주장해 오신 직접적인 보상은 당장은 좋아볼 수 있겠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련한 방안입니다. 지금껏 악화되었던 대학가 원룸 시장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또 거래 성사도 촉진할 수 있는 성북구 주거정보 시스템입니다. 바로 대학생들과 원룸업자들 사이의 커넥션 형성을 통해 원룸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둘 간의 신뢰도 회복하고요. 취지는 좋은 것 같지만 뭔가 와닿지 않네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네,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임대인이 제공한 주거시설 정보를 대학생들이 직접 확인하고 추천함으로써 정보를 얻는 데 편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고 보장하는 매물, 이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은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바로 서울과학기술대 사례인데요. 지난 2013년 대학 기숙사로 인한 임대업주의 공실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정보 시스템을 도입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성사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었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말만 번지르르 하지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결국 대학생들한테 잘 보여야 한다. 뭐 이런 의식을 불러일으켜서 경쟁의식만 불러일으키는 것 같거든요. 저희 다 경쟁하다가 죽으란 소리 아니에요. 우리만 무한히 가격 경쟁, 옵션 경쟁하게 되고 부담만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니 주민들한테는 제한하는 게 다 비싸고 크고 뭐 이런 건데 저희 측엔 너무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생들과의 커넥션 확보를 통해 이미지도 개선하고 고객층도 다소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다고 해서 단순히 사업의 효과를 부정적으로만 보시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사업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확실한, 네? 경제적인 그런 지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사실 저희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준비한 제안도 있습니다. 네,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협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마련한 예산으로 원룸 입주 학생과 임대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월세 지원 사업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 전세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서울시외 출신 학생들에게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착안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전세금을 지원하기보다 월세금을 지원해주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요. 즉 서울시외 출신 대학생 중 성북구 내에 거주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달마다 일정 월세금을 지원해주는 사업 어떻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동서운동 행복기숙사 입사생들과 임대업자분들의 원룸 수요층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숙사와 원룸의 월 이용 비용이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기숙사 설립으로 인해 임대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란 것이죠.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침해받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손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은 이제 좀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꼭 그러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예컨대 RIR이 높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과도한 주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건만 된다면 행복기숙사로 들어가려고 할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주거 정보 시스템만으로는 저희 요구를 만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안을 제시하시던지 저희가 말한 제안을 받아들이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네, 말씀하신 제안이 LH 사업처럼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빈곤 문제에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숙사 설립과 원룸 시장 수요 하락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생하고 또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그때
말씀하신 정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 저희 측에서 준비한 타협안을 들어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장기적으로 효용이 높은 사업을 기획해 봤는데요. 원룸 시장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원룸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빈곤 해결 사업을 진행하는 건 어떨런지요. 아시다시피 낙후되고 노후된 원룸 시장에 대다수 매물들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대학생들도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도 비용이라 지금껏 해결하지 못한 건물주분들도 여기 많으실 테고요. 그럼 개선 사업을 통해 원룸 시장의 이미지도 개선시켜 대학생들을 상대로 시장 경쟁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으로서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열악한 주거 환경도 개선하면서 저희도 좋고 수요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원룸이라고 소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방범창도 없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자취생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생 대표가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보충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사업 기획 단계에서 임대업자 측과 대학생 측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권리 하나 요청합니다. 자취생들이 요구하는 CCTV라든지 그런 것들 더 포함되면 좋을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측이 금리 인하를 통해 마련한 예산안에서 현실 가능성이 있도록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업자와 자취생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얼마만큼 쓸 건지, 예산을 그렇게 딱딱 깔끔하게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이 건은 결국 임대업자, 대학생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저희 측으로서는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양측이 상호 이익을 누리는 윈윈 관계가 형성된다면 대환영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을 일단 두 분야로 나눠서 배정할 것입니다. 소화기 설치, 화재 감지기 설치에 사용될 화재 예방 및 소화 시설 분야가 첫 번째고요. 다음은 방범창 추가 설치, CCTV 추가 설치, 가로등 모션 감지 LED 전구 교체 사업 등을 포함한 방범 항목입니다. 이후 대학생과 임대업자 측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른 시설도 예산 내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협상을 통해서 저희도 이미지 개선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로 인한 수요 상승도 기대해봄직하니까요. 다행이네요. 대체로 만족합니다. 네, 임대업자 측과 재단 측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재단은 대학생 주거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임대업자와 임차 수요자를 이어주는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 재단은 소방시설과 방범시설 등 원룸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생의 주거 복지를 보장한다. 세 번째, 향후 행복기숙사 사업으로 인해 임대시장 수요 하락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있다면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입니다. 이제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 발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보시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등조정관 이조정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공공기숙사 건립 관련 조정의 합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조정 관계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성북구청, 대학생 대표, 주민 대표, 임대업자 대표는 동소문동 육가 부지의 행복연합기숙사 건립을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첫 번째, 재단, 구청, 주민 대표는 안전과 범죄 문제, 일조권, 종합권 문제, 주차 문제 등에 관해 조정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두 번째, 재단은 주택도시기금 금리 인하 분으로 얻은 예산을 이용해 기숙사 한 층을 주민 편의 공간으로 만들고 이를 관리, 운영한다. 세 번째, 재단은 주택도시기금 금리 인하 분으로 얻은 예산으로 성북구 일대 대학생 거주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자한다. 네 번째, 행복기숙사는 주변 주민과 정기적,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통한다. 다섯 번째, 행복기숙사 건립 후 주변 임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이상입니다.
이번 조정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에 치우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했지만 재단 구청 측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점차 이 사업의 좋은 면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문제 사항들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생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어주시려는 노력, 그리고 재단, 구청 측과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던 저희 대학생들을 위해 공공기숙사 설립에 힘써주신 재단, 허가해준 구청, 합의해준 주민, 임대업자님 모든 조정 당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도 기숙사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대업자 측도 합의 이후에도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그리고 임대업자 마지막으로 대학생까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힘써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번 일이 더욱 소통하는 성북구, 모두가 행복한 성북구가 되는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합의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의 소리를 듣는 성북구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의 특징이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와 편익을 얻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에서는 기숙사를 지으면서도 주민 편의시설, 주거 환경 개선을 약속하면서 대학생, 주민, 그리고 임대업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된 것이 가장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숙사 건립 계획에서도 이번 사례를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 서명하시고 악수하시면서 이번 갈등 조정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끝났으면 악수 한번 하시죠. 네. 좋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